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잘 낫지 않는 우리 근골 질환의 도수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적 평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요. 네. 예. 좀 가까이 대고. 우리 근골격계 과부하나 오버유즈로 주로 오는 것들이 파사이티스, 텐디나이티스, 시노바이티스, 또 DJD 수많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과사용과 오버유즈로 이제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당히 치료하면 잘 낫는데 아주 반복되면서 계속 애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한두 개가 플란타 파사이티스, 테니스 엘보라고 보게 됩니다. 플란타 파사이티스는 우리 다 알다시피 그 바디 웨이트가 누르면서 그 우리 발의 아치가 힘을 받으면서 주로 일어나는데 원인은 프로네이션, 슈프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다든지 갈수록레미스나 솔레오스가 타이트하다든지 그의 바이오메카닉스 문제, 과도하게 무리하게 훈련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치료인데 다 알고 이제 플란타 파사이티에서 모르는 우리 정형외과사는 없죠. 다 아는데 문제는 치료죠. 치료를 해보면 대부분 메디케이션, PT, 인젝션으로 낫는데 잘 안 낫는 경우는 인솔 같은 걸 사용해서 바이오메카닉스를 좀 좋아지게 해준다든지 또 ESWT나 TPI, 프로로 이런 걸로 해서 좀 낫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이제 수술을 생각하는데 수술의 결과도 몇 번 해보면 썩 좋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망설이게 되죠. 이때 우리는 도수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수치료는 우리가 스트레칭이나 엑서사이즈를 포함해서 소프티슈 릴리즈를 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물리치료실에서 많이 하죠.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메카닉스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어저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도 계속 반복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이 발은 내 몸의 바디웨이트를 전체를 받아내기 때문에 발에서 아무리 잘 좋게 만들어놔도 내 프록시말 그 펠비스나 힙, 니에서 프라브람이 있을 때 잘 동적 평형을 유지가 안 될 때 그 발에서 오버유즈가 과부하가 항상 걸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프티슈 릴리지한 테크닉은 이렇게 롱하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행하체에 대해서도 하고 또 프랙션 익스텐션 하면서 플란타 파시아를 릴리지하는 테크닉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의사가 계속 하기는 어렵겠죠. 물리치료실을 주로 시키고 하는데 이 발의 아치를 유지하면서 이 플란타 파시아가 적절하게 스프링같이 역할을 해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힐스트라이크가 바로 지난 다음에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한 다음에 적절하게 근육들이 사용하면서 아치를 다시 만들어주면서 이 미드타잘 조인트가 프로네이션 됐을 때는 이렇게 패럴하게 되면서 이게 소프트해지고 유연해지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가 힐 리프트 토프를 추진력을 발생시킬 때는 다시 이렇게 미드 타자 라인 아치가 그 엑시스가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슈피네이션 된 상태에서 힘을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바이오맥스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이때 이 키스톤이 큐보이드가 되겠습니다. 큐보이드에서 적절하게 이 프로그램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큐보이드가 자기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힐 리프트가 일어나고 토프 추진력을 발생시킬 때 그 미드타잘 조인트의 엑시스가 서로 어긋남 그 방향이 이렇게 X자같이 만들어지면서 큐보이드에서 탁 락킹이 걸려서 힘을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미드타잘 조인트가 무너지죠. 이것은 사실 원숭이의 이 보행이거든요. 이거 사람의 보행이고 사람은 이 기능이 딱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 키스톤이 큐보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보이드가 메디알 쪽으로 서브섹션 될 수도 있고 라테랄로 서브섹션 될 수도 있고 이게 간단히 어저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저스트를 해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도출해서 해보면 큐보이드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주 발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는데 아주 좋죠. 또 그 대표적인 얘기가 또 아틀라스거든요. 근데 큐보이드는 아주 쉬워요. 쉬운데 이제 물론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히 무릎 사이에 끼고 이렇게 메디알이나 라테랄로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 발의 문제는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좋아졌지만 또 뭐 며칠 후면 또 반복되고 안 아프다고 했다가도 또 뭐 한 달 뒤에 또 아프다고 그러고 이렇게 오고 계속 반복되죠. 그때 이제 문제가 우리 사람의 보행이나 움직임은 추진력이나 가속을 만들 때는 우리가 근육을 쓰지만 먼저 동적 평형을 이루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가 미드스턴스 때 이 보행에서 미드스턴스 때 햄스트링 머슬과 쿼드리셉스 이 머슬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머슬을 보면은 미드스턴스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액티베이션이 안 되죠. 사용은 하는데 실제로 액티베이션 별로 안 돼요. 주로 액티베이션 되는 시기는 힐 스트라이크 전후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전후좌우 이 밸런스를 맞춰놓고 힘을 빼면서 우리 근육은 계속 회복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근육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동시에 이렇게 퍼시스턴트 이니메이션을 해서 쓰는데 그때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놓으면서 쓰면서 끊임없이 회복해서 쓴다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무릎과 힙, 니에서 밸런스가 이루어지면 햄스트링과 쿼드리셉스는 힘을 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발에 작용하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할루시스 롱구스, 플렉스 디토rum 롱구스 이게 아치를 만드는 머슬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주로 프로네이션 직후에 다시 이 머슬들이 잡으면서 아치를 만들거든요. 이때 이제 작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서 힐 리프트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인트리식 머슬들이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플란타 파시아가 그가 적절하게 스프링 같이 작동해 주려면 풋의 아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풋의 아치가 잘 만들고 계속 유지되려면 니, 힙, 펠비스 트렁크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행을 연상하면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 파시아 라인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앞뒤 라인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죠. 앞뒤 라인. 또 우리가 원반 던지기 한다고 할 때 스파이럴 라인이 좌우로 이렇게 돌죠. 좌우 우리가 번갈아가면서 걷기 때문에 펑션 라인이 좌우가 있고 여기 안 나왔지만 라테랄 라인이 또 좌우에 있죠. 그렇게 맞춰가는데 우리가 발의 아치가 적절히 돼야 이제 플란타 파시아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 발의 아치는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롱구스, 플렉스 디토rum 롱구스 세 개의 머슬이 주로 작동하는데 그 파시아 라인이 이 어덕터를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이 펠빅 플로어 머슬 그다음에 그 비세라 오간을 싸는 페리토니움하고 연결된 파시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스파인 앞쪽에 일리오소아스 그래서 이게 이 페리토니움에 연결하는 그 파시아들로 연결돼서 다이아프럼을 건너가서 스터넘 뒤쪽으로 스파인 앞쪽으로 또 메디아스트럼 하트의 페리카디움 그다음 메이저 베셀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같이 올라가서 스컬 베이스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디프론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치를 유지하면서 쓰려면 이 동적 평형 전후좌우를 맞춰주되 디프론트 라인 비세라 오간하고 연결된 그 파시아들을 적절하게 작동시켜줘야 돼요. 특히 이 비세라 오간 싸는 그 파시아들이 템포랄과 스페노이드에 주로 붙고 스파인 그 프라멘 마그넘 주위로 스파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프리버테브랄 파시아 안으로 우리 로코모터 시스템이 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컬 베이스에서 스페노이드와 템포랄 그다음에 옥시피트 사이에 있는 그 파시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풋의 아치를 맞춰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내 상체에서 말하고 싶고 삼키고 팔 쓰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이 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펠비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펠비스가 오토나믹 펑션에 가깝게 내 의지나 자세나 내 운동 방법으로는 한 20% 정도밖에 영향을 못 주고 한 80% 정도가 오토나믹 펑션에 가깝게 자동 조절로 이게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적 평형이 신경계의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우리 이 정형외과의 근골격계의 물리적인 자동 조절 시스템이 관여하는데 그때 이 펠비스가 움직임이 핵심이라는 뜻이죠. 이 펠비스가 세이크름이 누테이션, 카운터 누테이션, 일리움이 포스터리 로테이션, 엔테리 로테이션 일어나고 이것이 적절하게 일어나는데 그 SI 조인트에서 일어나죠. 그때 SI 조인트가 번갈아가면서 딛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트벨 하는 쪽에 이 라이트로 내가 발을 지금 웨이트벨링 하고 있다 그러면 라이트 오블리크 엑시스라고 하죠. 이 엑시스를 따라서 여기 오른쪽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거든요. 적절하게 고정되면서 왼쪽에 세이크름이 누테이션 되는 쪽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힐 스트라이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을 다리를 지금 웨이트벨링 하고 있다 그러면 왼쪽에 세이크름이 앞쪽으로 가고 일리움이 뒤로 가는 이 누테이션 상태를 만들어줘야 힐 스트라이크가 적절하게 일어나고 동적 평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깨지면 펠비스에서 오토나믹 자동 조절 그 동적 평형을 이뤄내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때 이 펠비스의 움직임 SI 조인트 모션은 필연적으로 비세라 오감 파시아하고 연결되면서 레스피레이션하고 연결돼요. 그걸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코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적절하게 그 호흡 양이 조절될 때도 많고 요구량이 매일 변하는데 그것을 이 동적 평형에 연결하는 그 핵심 근육들이에요. 그게 멀티피티스가 작용하면은 세이크론이 누테이션이 되고 펠비프라머스이 작용하면 세이크론이 카운터 누테이션 되거든요. 그게 이제 레스프레랑 연결되면서 계속 작동하죠.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 룸보 펠빅 스터비티를 유지해주고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핵심이고 비세라와 연결된 레스프레랑 연결된 오토나믹 펑션에 관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이게 이제 그 발과 동적 평형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 직전에 일리움이 뒤로 가고 세이크럼이 앞으로 가는 누테이션이 형성이 돼야 그 인터오세우스 리가멘트, 세이크로 투버러스 리가멘트, 세이크로 스프리너스 리가멘트, 이런 그 SI 조인트 주변의 리가멘트들이 아주 팽팽해져요. 그래서 팽팽해져서 내가 힐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때 발에서 충격 흡수를 하게 해주려면 나머지 우리 몸 전체가 막대기 같이 이 몸무게가 전달이 돼야 돼요. 펠비스에서 흔들리면은 발에서 쓰는 그 힘의 양은 몇 배가 되고 더 시간도 지속돼야 되고 그래서 오버유즈나 오버로드가 필연적으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힐 스트라이크 직전에 SI 조인트의 어떤 포지션, 리가멘트의 그 타이트한 리가멘트의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 동적 평형의 핵심이고 이게 SI 조인트의 적절한 핵심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이 적절하게 오버로드가 안 되고 계속 회복돼서 쓰려면은 무릎과 힙 조인트의 적절한 그 밸런스가 계속 끊임없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먼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될 게 SI 조인트의 모션과 코어 근육의 액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 직전에 누테이션 됐던 그 세이크름이 딛기 시작하면 바로 머슬이 잡게 돼요. 잡으면서 반대편이 이제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SI 조인트 모션과 세이크룸, 일리움이 적절하게 움직이는데 그걸 레시프로컬 버터플라이 모션이라고 그러고 룸바 스파인과 세이크룸 사이에서도 반대로 로테이션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적절하게 일어나줘야 동쪽 평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에서 이제 우리가 동쪽 평형을 이루면서 과부하나 오버로드 하는 것을 오버유즈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회복하면서 쓰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이 수백 개의 근육들을 동시에 퍼시스텐트 이미션 하기 때문에 신경계가 끊임없이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경계 소마틱 모터 시스템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겠다, 이 의식적인 볼런터리 컨트롤은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해요. 80% 정도는 오토나믹 펑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페리페럴 티슈, 우리 근골격계 티슈들에서 오는 스파이널 코드를 통한 리플렉스, 그 프로프리오셉션이 들어가서 엔테리온 셀에서 리플렉스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인 스템의 루브로스파이널 트랙트, 레티클로스파이널 트랙트, 베스브로스파이널 트랙트에서 조절하는 이 오토나믹 펑션이 코어 근육을 쓴다든지 SI 조인트 모션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거의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하는 컨트롤을 이게 8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적 평형을 이루려면은 어떤 그 의식적인 노력도 물론 해야 되죠.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건 20%만 차지한다. 80% 정도는 오토노믹 펑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가 주로 환자를 치료할 때 개입해야 될 부분은 이 오토노믹 펑션에 가까워요. 주로 이쪽을 얘기해야 우리가 환자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모션, 이 엔테리온 셀의 그 알파 모터 뉴런, 이게 가마 모터 뉴런인데 이 세레브럴 콜텍스, 브레인스템, 뭐 미드브레인 온갖 곳에서 펄스 이니비션을 하죠. 근데 특히 이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트가 가마 모터 뉴런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수치료를 하다 보면 크레니얼 본, C 스파인을 손대게 되는데 그때 템포럴 본 쪽을 우리가 눈여겨서 이제 보면서 치료하게 되죠. 근데 이런 근골격계의 오토나믹 펑션 그 동적 평형과 그 수많은 머슬을 펄스 이니비션을 동시에 하는 그 능력이 쉽게 되지가 않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저절로 되게 만드는 우리 근골격계의 기능과 신경계의 물리적인 환경을 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그 두개 청골 리듬이라는 그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8주, 10주부터 이게 두개골과 골반이 맞춰서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이 스파이널 듀라로 내부가 연결된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근골격계의 동적 평형이 되면 모든 것이 조인트 플레이가 제대로 되고 커렉티브 티슈 기능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이 CSF를 브레인의 그 벤트릭에서 만들어서 서브아크스로 나왔다가 베이살 시엔터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세이탈 자극에서 흡수되거든요. 이게 오토나믹 펑션, 신경계의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작동하는데 하는 물리적인 환경, CSF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근골격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 이 역할이 있어야 우리 오토나믹 펑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수치료를 할 때 동적 평형을 만들어주면서 이 크레니세칼 무브먼트까지 만들어주면 이 셀프 힐링 메커니즘 뉴로머스쿨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동적 평형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벤트리클에서 CSF가 나와서 서브아크한 스페이스로 나오죠. 나와서 이게 세이크론까지 내려가거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세이탈저에서 아라크나 빌라가 흡수되거든요. 이 순환이 제대로 돼야 이 신경계에서 끊임없이 그 오토나믹 펑션을 유지시켜주는 동적 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원동력이 이 자체 신경계 그 내에서도 일어나지만 근골격계의 동적 평형과 두개 청골 리듬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개 청골 리듬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 몸은 내 의지나 자세나 운동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동적 평을 이루려 할 때 20% 정도밖에 영향을 못 주고 80%는 자동 조절 시스템인데 이 두개 청골 리듬이 되면은 이게 쉽게 된다 그런 뜻이고 이 신경계가 끊임없이 근골격계를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근골격계의 어떤 커넥티브 티슈의 기능이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호메오스테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이 안 될 때 골반의 그 SI 조인트의 모션이 문제가 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SI 조인트가 이렇게 모션이 없이 끼어버리는 거예요. 앞뒤로 끼면은 이 CSF 움직임이 잘 안 돌아가겠죠. 베이살 시작까지 내려와 세이클까지 내려왔던 것이 흡수되려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모션이 없어지면서 안 올라가져요 잘. 그래서 우리의 그 오토노믹 펑션 그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과 문제, 이비인후과 문제, 뭐 비뇨기과 문제, 온갖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형외과의 영역도 온갖 곳에 통증이 일어나긴 하죠. 근데 이렇게 낀 상태에서도 우리는 활동을 해요. 막 억지로 움직이면서 모션이 되는 쪽을 막 쓰다가 모션이 되는 쪽이 나중에는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벌어져 가지고 리가멘트 렉시티, 인터오세스 리가멘트나 그 주에 있는 리가멘트 렉시티가 와요. 근데 엑스레이나 MRI는 안 나오죠. 근데 이때 이런 기능이 이게 인터오세스가 안 되면 레시프로컬 버터플라이 모션이 안 되고 여기 동적 평형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힐스트라키 때 머슬이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가멘트의 할 일을 머슬이 하면서 전후좌우가 비틀리면서 온몸이 변화돼요. 이때 이제 온갖 곳이 문제가 되죠. 특히 플란타 파사이티스는 이런 경우에 이제 특징적으로 와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동적 평형을 해결해 주고 플란타 파사이티스가 안 날 때 도수 치료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억지로 우리가 펠비스에서 웨이트 베어링을 하면서 쓰긴 쓰는데 머슬로 잡고 있다가 한계가 넘어가면은 펠비스에서 그 내 체중을 못 받아내요. 그러면서 룸바스만 올라가면 디스크로 가게 되죠. 그 SI 조인트의 시노비얼 조인트는 그 두개골과 골반이 맞춰지면서 돌아가는 그 크레니오 색깔 리듬을 만드는 모션 만드는 데고 여기서 웨이트 베어링을 못 해요. 웨이트 베어링은 뒤쪽에 있는 인터오세스 리가멘트가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토나이 펑션에 가깝게 오른쪽 SI 조인트가 렉시티가 오면은 힙을 이렇게 스윙할 수도 있고 소아스 머슬 텐션을 높여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할 수도 있고 무릎을 구부려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도 있고 스카프를 라테랄로 메디알로 옮겨가지고 스파인을 구부리면서 비틀면서 만들 수도 있고 세이크룸을 로테이션하거나 시프트 시켜가지고 롱넥, 숏넥을 만들어가지고 밸런스를 이게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요. 오토노믹 펑션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형태로 변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형태가 맞물려서 발바닥에 플란타 파사이티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치료는 이렇게 골반을 SI 조인트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웨지 블록이 이 각도가 일리움과 세이크룸이 이루는 각도거든요. 그걸 이렇게 왼쪽이 이제 렉시티가 와 있으면은 이런 블록으로 그 SI 조인트를 적절하게 안정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길지도 않고 3분 정도만 해줘도 여기에 그 레시컬 버터플라이 모션, 그다음에 바디웨이트, 코어 근육 이런 것들이 확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치료의 기회가 오거든요. 물론 반복해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수치료를 진행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플란타 파사이티스의 동적 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 핵심은 밸런스를 이루는 거고 펠비스의 SI 조인트와 코어 근육이 중요하고 그때 이제 크레니오 세이칼 리듬과 뉴로멀크 인테그레이션이 같이 작동해야 된다는 뜻이죠. 테이셀브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콤먼 익스텐서가 이제 붙는 자리에서 디태치 될 수도 있고 인플라메이션도 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잘 치료가 안 돼서 수술도 우리가 염두에 두잖아요. 그때 수술 직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수 치료를 연상해 처음부터 해도 되고 도수 치료를 정 안 되면 도수 치료를 하는데 우리 이 스카풀라의 스터빌리티가 없는 상황에서 또 펠비스의 스터빌리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브레인에서 명령을 하면 손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프록시말 파트에 그 동적 평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계속 여기는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잘 안 닿게 되면 이 국소적인 치료를 넘어서서 스카풀라의 스터빌리티를 좋아지게 해준다든지
펠비스나 그다음에 CT 정션, 립의 모션을 좋아지게 해주면 이 테니스 엘보가 반복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몇 번 해보면 이런 치료를 더 많이 선호하게 돼요. 설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해보면은 몇 번만 해도 그냥 근본적으로 해결돼 가거든요. 그때 이제 어깨가 이 팔과 손을 쓰는데 핵심 기능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자세가 다양하고 위치병이 많아가지고 많은 현상이 많은 그 문제가 생기는데 머슬 임밸런스 특히 이 넥, 숄더, 엘보 페인이 이게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숄더의 그 로테이터 커프와 델토이드의 이 카운터 폴스, 짝힘, 이 그러면서 조인트 플레이, 이 센트라이제이션, 조인트 플레이 이걸 해주면 훨씬 나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스카플러의 스테비티를 좋아지게 해서 스카플러 주변에 이 머슬들을 좋아지게 해주고 머슬만 가지고 안 되면 이 CT 정션, 립 모션 같은 걸 좋아지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견주관절 주변의 조직을 우리가 1차적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스카플러 소레식 메커니즘 그때 서비컬 스파인, T 스파인, 립, SC 조인트, AC 조인트 이런 모션들을 다 좋아지게 해주면서 해줘야 되겠죠. 그걸로 안 되면 아까 같은 개념으로 다이나믹 밸런스 셀프 힐링 메커니즘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크레니오 세이컬 모션, 펠비스 SI 조인트, 그다음에 이 숄더와 팔은 말하고 싶고 삼키고 이 프로그나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TMJ 거기하고 필연적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잘 해줘야 되고 비스럴 모션도 관련이 있죠. 그렇게 이제 다 해줘야 이렇게 해주면 도수처로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적절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테니스 엘보와 플란타 파스트에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쉽게 우리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우리가 다루는 그 물리치료 모달리티라고 하죠. 텐스나 ICT 뭐 이런 기구들이 다 RF파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가시광선 밑에가 마이크로웨이브나 적외선이고 그 밑에가 이제 RF파인데 이 주로 이제 단일 파장을 주로 사용하면서 열을 발생시켜서 통증을 없애는 부분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 공명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 두개 청골 리듬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치료기가 나와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인체는 한 40에서 80 정도의 그 근근력계는 4, 50 정도 되는데 이런 내장기관도 다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주파수에 맞게 적절하게 다 모션이 일어나면은 두개골과 골반이 같이 맞아서 일어나는 그 두개 청골 리듬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4메가헤르츠에서 64메가헤르츠까지 16개, 한두 개가 아니고 16개의 파장을 동시에 넣는 거죠. 그렇게 넣으면 이게 이제 적절한 어떤 공명 현상을 일으킨 파장이 나서 내 조직 내에서 물리적으로 생화학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쓰는데 오늘 이제 부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가서 한번 치료도 받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이제 광대역 다중주파 스펙트럼 16개 파장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물리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런 그 RF파는 열을 발생시켜요. 열을 발생시키는데 열을 기술적으로 최소로 발생시키고 나머지 잠재 에너지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잠재 에너지가 물리학적으로 휴먼 바디 레소넌스, 모레큘러 바이브레이션 모멘텀, 아토믹 레소넌스 세 가지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아토믹 레소넌스가 이게 MRI를 찍을 때 나오는 RF파거든요. 같은 거예요, RF. 그다음에 모레큘러 바이브레이션 모멘트라는 것은 이 잠재 에너지가 이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수증기로 변한다든지 할 때는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잠재 에너지로 이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자레인지 같은 것이 수증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데우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훨씬 큰 기가헤르츠 정도 되는 그 에너지 파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중요해요. 휴먼 바디 레소넌스라는 게 이제 저는 관심이 있는데, 이게 두개골과 골반이 같이 움직이는 레소넌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잠재 에너지가.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적절한 기술적을 동원하면 2번, 3번으로 안 가고 1번으로 주로 가면서 두 개의 청골 리듬을 쉽게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물리치료 기구가 있어서 제가 요새 써보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원리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소넌스 웨이브, 이 레소넌스 웨이브가 두 개 청골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개념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근골격계는 에너지 파장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충격파도 그 음파를 때려서 파시아가 음파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 음파를 전달시키는 거거든요. 이 감마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죠. 우리가 머슬이 감마모터에 들어가 있는 인프라 퓨사 파이버, 머슬 스핀드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익스트라 퓨사 파이버가 적절한 주파수 내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콘트랙션 했는데 감마모터랑도 같이 콘트랙션 돼서 적절한 주파수에 되어야 또 이렇게 머슬을 쓸 수 있죠. 그런 적절한 에너지 머슬을 쓸 수 있는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감마모터는 인프라 파이버하고 익스트라 프라 파이버가 적절한 주파수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브레인에서 톤을 조절하면서 또 내 머슬 스핀들과 골티탄 노원에서 인풋을 넣어서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마경이 되면 여기가 적절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동 파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이런 공명파를 만드는 데서 쉽게 만들어낸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이 동적 평형을 이룬다든지 공명파를 써서 내 근골격계를 움직였을 때 두 개 청골 리듬, 이 스파이널 두라로 연결된 크레니움과 세이크룸의 모션이 쉽게 되면서 CSF 움직임과 셀프 힐링 메커니즘에 작동하고 동적 평형을 쉽게 이룬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